XSFM입니다. I, D, W, K. 먹을 거 부족, 씻을 곳 부족, 문화 인프라 부족, 집에 비가 새고, 길이 불편하고 아프면 근처에 약이 잘 없고, 치안이 헐렁하고, 새로운 군락지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킬 때 겪는 일들은 선사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할 겁니다. 옛날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법의 이름으로 빚을 땡겨올 수 있다는 것 정도일 겁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에 오신 것을 환영하오 낯선 청취자예요. 계속 들어주시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각 이용이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총각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아닌가? 정신 못 차려. 아니죠. 일주일 넘게 남았죠. 7일 남았죠. 알았어. 일주일하고 하루 더. 네, 즐겨. 이 방송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예, 물뚝심송 정신평론가께서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저희가 가장 바라고 바라던 방송을 그냥 뚝딱 하고 끝낼 수 있는. 네. 아, 세종시 너무 좋아. 세종 DC로 왔습니다. 얼마나 번개 같냐면요. 세종특별자치시 기본사항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 후보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1대1 구도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따로 하위에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에는 당연히 단일광역시의회만이 존재합니다. 13개의 선거구가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는 36명이 출마해서 경쟁률 2.8대 1입니다. 이것을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하부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후보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각각 13명, 무소속 10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특별자치시 의회 비례대표는 2명인데요.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2명씩의 후보를 냈기 때문에 경쟁률은 2대 1입니다. 세종시 교육청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는 4명입니다. 호흡이 남아. 하라고요. 예. 에브리온 TV. 커피보다 건강, 아니구나. 뭐야, 이게. 얘가. 커피보다 건강한 아로니아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선택은 아로니아진. 왕초보의 무한신뢰 컴스테이션이 도와주고 계신 그것은 알기 싫다.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선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I, D, W, K. 가사노동과 학업, 직장 스트레스로 지친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 한국에서 구라파의 맛과 향을 덤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은 아로니아가 챙겨줘요. 100% 폴란드산 아로니아 열매 농축과즙.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아로니아진 사장님과 지난번에 제가 놀러 대구에 야구 보러 대구 갔다가 대백 앞에서 한번 뵀었는데 아로니아진 사장님과 커피 아르케 사장님한테 되게 죄송해요. 저희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광고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얼기설기 이렇게 자르고 엮은 광고들을 계속 듣고 계신데요. 광고 빨리 수정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충청북도 연기군이 충남 아니에요? 충남이에요. 충청남도 좆도 날. 왜 도시를 남해도로 막 갖다 뛰어다 붙이고 그래. 이거 막 요즘 옆 지자체를 침공하려는 그 야욕이. 지난 시간에 있었죠. 제천시를. 대덕을 대전에 옮기고 말 테다. 만들기 위해서. 예. 네. 영토 분쟁 조심해야 됩니다. 충청남도 연기군이 그리하여 연기처럼 사라져서 세종시 연기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군의 일부가 포함되었죠. 이게 길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문제들이 많고 지옥의 헬이라고 유명한데 예를 들어 뉴스에 많이 나왔던 KTX 역사의 비세고 이런 문제들은 이제 많이 고쳐져서 그렇게나 심각하진 않다 그럽니다.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좀 기자들이 오바질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없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직 이제 앞으로는 늘어나겠지만 정말이지
디스트릭트 오브 세종이 되면 인구는 늘어나겠지만 아직은 인구 12만밖에 안 돼요. 도시가. 예. 그리고 뭐 동 몇 개 빼고는 다 읍면이고. 근데 그 안에 세종고, 세종국제고, 조치원여고, 성남고, 한솔고, 고대 세종캠, 홍대 세종캠 이렇게 학교가 많습니다. 이게 최초의 신행정수도 하면서 예상 가능한 문제였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행정수도를 옮기겠다고 중앙에서 발표를 해요. 다시 참여정부가 들어온 데이 1으로 우리가 되돌려서 기억을 해봅시다. 행정수도를 지방에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저요저요 손을 들 거예요. 예, 당연하죠. 핀피 현상이 들어와요. 핀피. 핀피. 네. 제발 우리 동네에 해달라고 난리를 쳐 난리를. 경쟁을 막 하는 척을 하고. 그리고 관련돼서 무슨 보궐선거라도 있으면 반드시 행정수도를 블라블라블라블라. 행정수도와 연계하여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다가 행정수도가 막상 들어와요. 그러면 그 옆쪽에 있는 동네는 행정수도 구역이 정해졌으면 예를 들어 충청도다. 그러면 충청도 전체가 행정수도일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행정수도를 처음 만들었으니까 인구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행정수도니까 뭔가 중앙에 있는 부서들이 관서들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내려오는 동안에는 계속 그 행정수도에만 모든 게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충청도에 있는 옆 동네들이 이것을 부르는 말이 세종시의 빨대 효과라는 말입니다. 세종시에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우리 동네에 있던 것들이 다 뺏겨버렸다. 충남 충북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세종시에 이런 걸 뺏기고 있다. 세종시에 저런 걸 뺏기고 있다. 우리 지역이 홀대받고 있다. 차별받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처음에 광역자치단체장이 표를 모아왔다면 세종시가 들어온 다음에는 충북 내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우리가 세종시에 이런 걸 뺏기고 있다. 저런 걸 뺏기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또 표를 모아옵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지선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배려해줘도 고맙단 말 잘 안 하고. 이 빨대 효과 문제로 충청도에 상당히 많은 견제를 당하고 피곤한 세종시입니다. 원래 그리고 이제 지역 자치단체에 교부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교부금은 아직 개정이 똑바로 안 돼서 기껏해야 연기군 청원군에 들어오던 교부금 수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디스트릭트 오브 세종 특별자치시를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앞에 이제까지 얘기하던 민자 땡기기 BTL입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는 뭘 자꾸 지으라고 돈 없는데 뭘 자꾸 지으라고 하니까 BTL로 시작해서 BTL로 끝난 게 세종시입니다. 지금까지는. 따라서 다른 건 몰라도 전임시장이 조금 더 슬기로웠을 필요가 있고 앞으로 들어오는 후임시장이 죽어라 고생하게 될 미래가 훤합니다. 제2대 민선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보시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장 새누리당 후보는 유한식입니다. 남자 64세 공무원 홍익대 산업대학원 경영학 석사 35대 36대 연기 군수였어요. 이 민선이 시작되고 지방자치제의 선거를 하기 시작한 이후에 사상 최고의 럭키보이입니다. 럭키보이죠. 그냥 군수만 하고 있었는데 그냥 군수를 재선한 건데 갑자기 광역자치단체장이 됐어요. 광역의 장이 됐어요. 그러게요. 이거 자동 승진이야, 자동 이걸 승진.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김두관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은 내가 김두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기 군수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된 거예요. 아, 물론 당선이 되긴 됐어요. 아, 그렇죠. 당선됐죠. 근데 얼결이 된 거죠, 사실. 예. 예. 군필의 전과 없고요. 현직 시장인데 36대 연기 군수 시절에 네. 그러니까 2010년에 연기 군수로 당선되어서 2012년에 사퇴하게 되는 거죠. 연기군이 사라지니까. 그렇죠. 예. 그 2년 3년 기간 동안 당적을 자유선진당에서 무소속에서 다시 자유선진당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충청도에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야당과 여당을 모두 경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가족들에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이게 되죠. 처했을 때 물러서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건 족밥 같은 짓이래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초대 세종특별시장으로 역사적인 거죠, 이거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세종특별시가 순조롭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행정수도가 되는 건데. 네. 예.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예. 충청권에. 주민들은 계속 스윙보트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울산처럼 뭔가 주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막 입안할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주민들은 스윙보트 했는데 뽑은 놈은 똑같아요. 후보들이 스윙을 하고 있어. 다당류 후보들 때문에. 그래서 지난 이제 저 재보궐 때도 총선하고 같이 치러졌던 세종시장 첫 번째 세종시장 후보 선출할 때도 지역 민심은 상당히 밸런스 있게 뽑았습니다. 민주당의 이해찬을 국회에 앉혔고, 그렇죠. 한나라당의 시장은, 예, 유한식 전 연기군수를 갖다 앉혔는데 그런 정도로 투표를 할 줄 아는 도시인데 이 유한식 초대 세종특별시장은 선출된 다음에 또 그새 한 2년이죠. 2012년부터 2014년이니까 자유선진당에서 선진통일당으로 갔다가 새누리당으로 바꿉니다. 사실 뭐 자연스럽긴 하죠, 이 변화는. 이거는 뭐 자의적인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당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 네, 선진통일당은 아무래도 그냥 스티커만 바꾼 거기 때문에 예. 네. 이분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재미있는 분이 두 분이 나타났어요. 뭐 재미있다기보다는 당연히 뭐 나온다고 예측할 수 있겠지만 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인 서청원, 다들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충청 지역의 세력가고 네. 또 친박의 또 핵심이고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세종시를 지켰다. 그러니까 세종시 원안을 사수했다. 뭐 이런 얘기죠. 뭐냐? 예.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허. 세종 시민이 박 대통령에게 빚을 갚으려면 What? 유한식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 야, 21세기에 이런 레토릭을 듣게 될 줄이야. 예. 빚을 갚아. 예, 빚을 갚아라. 니들은 투표의 자유가 없다. 빚을 물론 갚아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시는 빚을 존나 갚아야 되는데 시민이랑 뭔 상관이야. 시민이 왜 빚을 줘?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도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중앙선대위 공동대책위원장 이인재가 나타났습니다. 이인재. 예. 네. 유한식 후보가 대통령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춰 세종시를 명품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아이고, 명품 타령. 예, 명품도 나왔어요. 네. 예. 이제 그 뒤로 이제 유한식 후보 본인이 세종시의 현안을 해결하려면 당적을 자주 옮겨야 된다.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4년 임기를 보장받는 온전한 시장으로 당선시켜달라. 그러면 앞에는 2년짜리였으니까 네. 2012년도 초대 선거에 맞붙었던 그 유한식 후보와 아까 얘기 나온 그 세정현 이춘희 후보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붙습니다. 그러니까 리턴 매치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두 후보의 특징이 둘 다 제가 보기엔 세종시의 시장을 할 만한 자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새누리당 후보는 연기 군수였고 유 후보는 연기 군수로 일하다가 일단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서 네. 막 삭발도 하고 막 난리도 쳤답니다. 세종시가 탄생하는데 도움을 준 거예요, 이 사람도. 아니 뭐 예, 네. 예, 뭐 네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초대 시장을 또 2년간 하면서 개고생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겠죠. 예. 시가 처음 출발하는데 이제 바탕부터 완전 맨 땅에 박치기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그 공로가 있고 네. 이춘희 후보도 있어요. 이춘희 후보는 네. 참여정부 시절에 국토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의 청장을 역임했어요. 그렇죠. 세종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네. 잠시 후에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이 세종시 그 시장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수밖에 없죠. 내용이 없었네요. 지금 세종시는 무슨 공약을 논하고 이럴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공약을 내놓기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의 제일 큰 문제가 BTL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자료는 아무도 안 내주길래 제가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광역자치단체 내에 인구 1인당 진 국가에다가 땡겨온 빚이 제일 많을 거예요. 민자로 땡겨온 빚이. 안 그러고는 이럴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정부의 청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부처들이. 네. 그 부처들은 자기네 부처 예산으로 건물을 짓긴 지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도로는 뭘로 닦고? 직원들 찰 때는 그 어떻게 사람들 하며? 집은 어떻게 지을 거며? 직원들이 집은 만에 하나 어디 회사 건설회사에서 다 분양하고 그냥 보통 시장 원리대로 한다 치죠. 그 옆에 인프라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수도 공급은 어떻게 할 거고, 발전은 어떻게 할 거고. 이명박근혜 정부의 세종시 관련한 안 중에 가장 몹쓸하니 이 연기군 청원군이 원래 가지고 있던 돈으로 대충 떼워라라고 시킨 거거든요. 돈을 안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만들자고 이제 참여정부 때 그렇게 안을 복잡하게 만들어 놨더니 네. 이걸 하기 싫다고 얘기를 하다가 네. 여론에 밀려서 다시 이제 원하는 사수가 되니까 대신 추가 재원은 별로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제가 유한식 현임 시장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는
이 사람이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술판 벌리다 걸린 지자체장 1호 그거밖에 뭐 기억이 안 나네요. 세종특별자치시장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이춘희 얘기 아까 나온 사람입니다. 남자 58세 유한식 디펜딩 챔피언보다 6살 어리네요. 두 사람 다 조치원읍 도원로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춘희 후보도 시청 근처에 사는 모양입니다. 도시학 박사입니다. 한양대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학을 졸업했고요. 앞에부터 보면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광주일고를 나왔고 고대 행정학과를 나왔습니다. 물뚱님이 좋아하는 회차를 말하라면 행시 21회입니다.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뭘 했는지를 읊어드리죠. 건교부 건설경제국장, 고속철도 건설기획단장, 건교부 차관, 건설산업연구원장, 인천도계공 사장 등 도시개발공사? 네. 건설과 교통 관련한 정부 요직을 두루 역임. 이라는 말은 좋게 말하면 주택통, 낙곱살 용어로는 토건족이죠. 아, 예. 이런 것을 이제 공무원 토건족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직을 중도에 하차하고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세종시에 출마했는데 당시의 예비 후보 통합민주당의 예비 후보 강용식 당시 예비 후보가 이해찬 당시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가 너무 철권을 휘두른다. 이걸 비판하면서 선진당 유한식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전세가 뒤집혀서 낙선합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름은 광역자치단체지만 표심은 조치원읍과 뭐 연기군 이렇거든요. 그렇죠. 그리하여 리턴 매치입니다. 2년을 별론. 물론 이제 참여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에요.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조중동의 악의적인 오보에 맞서면서 포토라인 안쪽에 자주 들어오던 인사인데 제가 왜 공무원 토건족이냐 부르냐면 이명박 정부로 바뀐 뒤에도 계속 그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비슷한 자리에? 그렇겠죠. 저 많은 제가 아까 읊어드린 자리에 엄행부 정부로 바뀐 뒤에는 대정부 질의에서 대운하 관련 질문을 수비해야 했어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공무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유능하게 영혼 없는 일을 했다. 그나마 좋게 표현하자면 행정가는 무엇을 의도하여 일을 하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면 뽑아주고 뚜껑 따봐야 합니다. 그게 참 답답한 얘기긴 한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주의의 가장 무서운 점이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의 민주주의에 소신을 갖고 뽑지만 뽑은 뒤엔 랜덤이다. 복불복이다. 무슨 포장된 뭐 포춘 쿠키 같은. 그죠? 예. 예, 후회하면 아니에요. 근데 대신 포춘 쿠키랑 다른 점이 있어요. 후회스러우면 주민 소환은 가능해요. 그렇죠. 인구 12만인데 모여가지고 좀 논의해 보십시오. 몇만 명만 모이면 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짧은 시간에 광고를 틀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좋아. 저는 예상보다 빨리 이경식 사장님의 목소리를 듣고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말고는 후보가 없어가지고 저는 조사한 후보도 없어요. 거기다가 뭐 광역의회는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이게 좀 이따 얘기해야죠. 예, 그건 이제 네. 예상보다 빠르게 이경식 사장님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와서 4명의 후보가 뭐 인구 10명 난리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후보 그리고 선거유용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안녕하세요. 이경식입니다. 직접 용산 매장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먼저 알아봐 주시고 배달을 갈 때에도 제 얼굴 보고 바로 열어주시더라고요.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저도 사실 용산 용팔이었거든요. 파리를 날리다가도 호구 손님 하나 잡아서 눈탱이 치는 그 맛, 그 짜릿한 맛에 용팔이 짓을 하는 건데 제가 요즘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그냥 돌아버리겠다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 정직하게 장사하자. 아니 정확히는 정직하게 장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알아보시는데 말이죠. 은하계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AS가 믿을만한 조립 PC 전문 업체 컴스테이션의 졸라 유명한 이경식이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제 휴대폰도 밝혀버리겠습니다. 011-892-5568 전화 주십시오. 제가 직접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교육감 후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세종시는 초대 교육감이었던 신정균 교육감이 2013년 8월 27일부로 지병으로 별세를 하셨어요. 네네. 그래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선거를 하는 건데 네. 총 4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최규진 남자 60세 무직 공주사범대 국어교육과 졸업 한국교육복지포럼 공동대표입니다. 현재 세종 대전 충남 노무현재단의 공동대표이기도 합니다. 군필 전과 3범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게 있고요. 89년에는 일반 교통방해 업무방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교조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예. 역시 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짜리가 하나 있네요. 네. 최규진 후보는 이젠 무슨 반응을 해야 할지. 예, 좀 초대 교육감 선거에서 2등했었습니다. 신정균 그 전 교육감에 이어서 네. 그 전교조 충남 지부장 출신이고요. 최태호 남자 54세 중부대 한국어학과 교수. 예. 한국외대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전 대통령 후보 행정자치정책검증위원장 출신입니다. 군필의 전과 없고요. 이 최태호 후보가 그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라는 단체에서 추대된 보수 단일 후보입니다. 보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도 어떻게 이렇게 어감이 딱 착착 붙죠? 그러니까. 이 올바른이라는 단어. 올바른 교육감. 뭐 이런 언제부터 거. 저쪽 동네의 단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뭐 이런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 단체가 이렇게 추대한 후보가 몇 명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예. 정원식 전 총리, 서경석, 윤형섭, 이상주 등인데 이름을 들으시면 아실 만한 분은 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네. 추대 수락 연설을 통해서 최 후보는 올드라이트. 예. 최 후보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공약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네. 교권 확립과 학습권 보장. 이거는 흔히 그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쪽에서 주장하던 내용입니다. 교권 확립과 학습권 예. 보장. 예. 애들을 패겠으며 야자를 존나 시키겠다. 애들이 개기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세종시 교육특구 지정의 당위성을 주장합니다. 이거는 세종시는 특별한 곳이니까 교육감의 권한을 늘려달라. 이거는 그냥 다른 자치단체장 쪽으로 얘기를 하면 뭐 혁신도시 건설, 뭐 내 맘대로 하게 달라. 거점도시 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석. 좋은 교육 정책을 위한 학부모들과의 끝장 토론을 하겠다. 무슨 소리죠? 교육감께서 네. 그 좋은 교육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네. 학부모들을 불러다 끝장 토론을 하겠답니다. 물론 뭐 좋아 보입니다. 네. 좋아 보여요. 전 좋아 보여요. 그래요? 뭐 저는 반대로 네. 학부모들 입장에서 왜 교육감하고 끝장 토론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학부모니까. 저는 한번 해보러 나갈 만하지 않나. 교육감이 무슨 얘기 하나 들으러? 네, 외롭고 뭐 이렇게 밤이 무서워서. 예, 그러신. 이상 교육감하고 끝장 토론? 얼마나 생산적인 토론이 될지 저는 궁금하네요. 저는 그것보다 이제 끝장 토론이 주는 어감에서 네. 이 학부모들을 상대할 적으로 간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슬쩍 들어가지고 조금 불쾌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예, 있군요. 예, 예. 저는 그냥 제가 학부모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 안 드는데. 내가 만약에 극성을 피울 준비가 돼 있는 학부모다. 그러면 좋은데? 이건 이러면서 찬스야. 뭐 이렇게. 네, 서로 호전적으로 가자. 예, 예. 정책이 나올 때까지. 근데 그리고 문제는 그 교육 담당자면 교육감이든 교사든 간에 자식이 인질로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싸움이었다는 거죠. 항상. 네. 그리고 마지막 공약이 가장 흥미로운데 기술적으로도 흥미가 좀 있습니다. 저는 교실의 휴대전화 불통구역화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교실에서 휴대폰이 통화가 안 되도록 만들겠다. 제밍 하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바로 제밍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실에 제밍을 하거나 뭐 어떤 조치를 취해서 아니면 뭐 전파 차폐막을 치든지. 이거는 이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민선으로 뽑는 듯한 느낌인데요. 예. 일정 구역에 EMP를 쏘겠다. 저는 오늘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교실을 실제로 휴대전화가 불통되게 만들었다가 학교에 무슨 재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그러니까 갇히거나 뭐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간 전반적으로 이 공약들의 느낌이 그 학생들을 좀 이렇게 쥐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두겠다, 느낌이다. 패겠다, 안 보내겠다. 휴대전화 못 쓰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이니까. 그래놓고 학생들한테는 그 모바일과 정보통신에 집중하라고 하겠죠. 나중에 게임하지 말고 게임이나 만들어. 예, 뭐 그런 얘기 하겠죠. 나오는 거겠죠. 다음 후보는 오광록, 남자 62세, 무직, 충남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출신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을 했었어요. 네. 그 교육위원회 의장도 했었고요. 그 군필의 전과 1범이 있는데 네. 전과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뭘까요? 교육감인데.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공직선거에 출마한 지자체장들이 그 투표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네. 잘리면 네. 대부분 그 벌이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 교육감이 사전선거운동 같은 거 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아하. 대전시 교육감 할 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교육감직을 낙마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또 웃겨요. 그러니까 오광록 후보의 부인이 예. 2003년 초 대전 지역 교장 등에게 시가 880만 원 상당의 고급 양주 270병을 돌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습니다. 전 순간적으로 당황했는데 한 병에 880만 원짜리를 270병을 돌렸나 싶어가지고. 아, 그건 아니겠죠, 설마. 따져보니까 와우. 그냥 한 3, 4만 원짜리 270병을 돌린 것 같아요. 그럼 880만 원이 나오죠. 네네. 880만 원짜리를 이거 시바스리갈 가격이죠. 880만 원 몇 병이라고요? 270병. 270병을 돌렸는데 총계가 880만 원이니까 뭐 3만 얼마 되는 거겠죠. 아, 네. 그러니까 시바스리갈 작은 병이 그 정도 할 겁니다. 그래요? 면세로 산 거 아니야? 면세로 좀 비싼 거 샀나? 네. 근데 이 무자료 주류를 사셨구만. 그건 탈세잖아요. 그럼 880만 원짜리 한 23억 7천만 원어치를 네, 이 형이 계산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광록 후보의 재산은 11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아, 많이 원래 한 40억 있었는데 저희 날라가서 술값 때문에. 그걸 몰랐네. 센 척 한 번에 그냥 예. 가시가 기우셨네. 근데 이거는 오광록 후보의 부인이 한 거라서 부인이 처벌을 받은 거예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부인 앞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 예. 본인은 문자 메시지 등을 돌려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 본인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전에. 네. 또 이렇게 내외간에 이렇게 잘 맞네요. 네, 하나씩 나눠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법정에서 오 후보가 당시에 이제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하기를 부인이 초중고 각 교장들에게 고급 양주 돌리는 것을 몰랐다. 당선된 뒤 부인에게 확인해보니 진짜인 것을 알고 야, 참 통 큰 여자구나라고 생각했다. 저는 처음에는 와 지금 쓰러져 가는데 와이프를 버리고 도망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 반했어 또. 부인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이거 델마와 루이스 아니야? 네. 또 어른들은 그런 것도 있죠 사실. 그러니까 당돌한 여자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뜻으로 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어른들은. 뭐 하여간 그런 후보가 세종시 교육감으로 출마를 하셨고요. 그런 후보라는 말이 참 깊네요. 아니 저는 뭐 중립적인 의미로 쓴 것뿐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그런 후보가. 네. 또 한 명이 이제 마지막 후보가 홍순승 남자 59세 무직 단국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입니다. 충남 연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게 뭐냐면은 지자체하고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연기 군수는 기초단체 아닙니까? 네. 연기군에는 교육지원청이라고 그 광역에 있는 교육청의 네. 산하단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교육지원청의 장을 교육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이었던 거죠. 그걸 하다가 연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하다가 승진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세종시 교육감이 됐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출마를 하는 거죠. 아, 유한식 모델을 따르려는 거군요. 예, 그 모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을 했습니다. 군필의 전과였고요. 이분의 공약 중에 눈길이 가는 게 있는 그대로 문자 레토릭입니다. 스카이, SKY 대학 및 베스트 11, 베스트 11 대학 진학반을 방과 후에 운영하겠다. 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쪽의 보수 후보들은 주로 이 동네 청소년들의 씨를 말리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네요. 그렇죠. 뭐 이 후보가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 이 공약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안정적인 교육 행정은 학생을 없애는 것이다. 학교 얘기하고 잡아놓는 것이다. 그렇죠. 불량 청소년도 하나도 없어지겠다. 네, 길거리에 학생이 안 보이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족치면 학생들 도망가, 그러니까 없어지지 아예 나중에는. 가출하거나 자살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네 분의 후보가 출마하셨습니다. 예. 네. 사실 저도 집에 돌아오면 학교가 좀 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쿨버스 타고 집에 돌아오면 막 밤 12시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또 인터넷이 막 들어왔던 때라서. 초창기. 예, 초창기여가지고 어른들이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모르지. 예, 그런 해방구에서 어떤 자유를 찾으며 놀았는데 배틀넷과 아. 예.
그랬었는데 아이들은 어딘가로 빠져나가야 돼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맞아요. 못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바빠서 못 얘기했던 것들 몇 가지 얘기하고 있네요. 오늘 시간이 널널하니까. 이 수성구 구민들은 대구 수성구에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어차피 거기 이사 와서 애들을 원주민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이 이사 못 간 원주민이 아닌 이상 거기에 전입을 와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유는 뻔하기 때문에 보수 교육감의 정책을 무조건 지지합니다. 애를 족쳐놓고. 그 강남구하고 양천구를 제외하고 수성구에도 그게 많이 납품된대요. 그 바깥에서 열쇠로 잠궈놓는 조그마한 감옥. 그 애들 공부시킨다고 집어넣는 감옥. 네, 애들 공부 사우나. 이회수야? 이회수가 왜? 아이고 나 글을 써야 되니까 나를 방에 가둬달라면서. 아, 감성 폭발하네요. 저 아이들이 죽어나가는데 왜 그런 걸 부모들이 찬성하냐면 그러니까 애들 퍼센티지가 한 0.5%가 만약에 0.5%가 자살한다 치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2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만약 그렇게 자살한다 치죠. 그럼 한 두세 개 반에서 한 명씩 죽는 거예요. 그럼. 네. 그럴 때 부모들이 찬성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동안 계속 이어져 온 교육행정의 문제를. 찬성할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까지 굴릴 거면 탈락자를 신경 쓰지 않거든요. 우리 갑자기 78회 얘기로 돌아오네요.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뭘 책임지지 않냐면요. 탈락자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탈락자를 돌아보지 않아요. 관심도 없죠. 그래서 출발선이 얼마나 공평한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지자체장보다는 교육감들에게 좀 지워져야 되는 잣대입니다. 아이들을 모두 끌고 갈 자신이 있는 교육감이냐, 아니면 누가 몇 명 죽어도 더 나은 성적을 당장 낼 수 있는 사람이냐. 하여간 교육감 얘기했고요. 광역자치단체로만 한정된 선거 이용 시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선거 이용.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후보들을 너무 사람이 없어서 다 소개해줄까 이랬는데 그러기엔 또 되게 많어. 근데 그러니까 한 40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기에 나도 한번 들여다봤어요. 나도 시간이 남네. 그 광역자 자치시 의원 한번 볼까? 되게 많어. 그래가지고 아니 저번에 UMC한테 말했던 저희 부모님 사시는 동네 얘기를 해볼까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또 그것도 또 그 얘기는 또 언젠가 하긴 해야 될 텐데 시골 선거가 어떤지 고민을 지금 하지 말고 결론. 네. 그래가지고 그냥 16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서 3차 본의회를 그냥 어떻게 했는지 그냥 쭉 보여드리려고요. 회의를 쭉 이렇게 알려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멋진데요? 의회 중계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시의회 이런 데서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시의회 의원이 어떤 역할인지 몰라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분은 거의 없을걸요? 예. 그래가지고 한번 하려고요. 아시다시피 세종 특별자치시에는 기초의회가 없고 광역의회만 있습니다. 네. 1에서 13선거구가 존재하고, 지금 현직 시의원, 그러니까 13명이 뽑히고 거기에 비례대표 2명이 뽑혀가지고 총원이 15명인 거죠? 그렇죠. 현직 시의원들이 세종시 일대 시의원들입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연기 군의원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딱히 아직까지는 큰 사건 사고라던가 왜 이런 사람이 여기 있지? 이런 이상한 사람이라던가 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또 멀쩡한 사람들이 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충남의 느낌은 예. 완전 뭔가 아무 컨텐츠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어느 지역이나 있죠. 그렇죠. 아무 컨텐츠 없다 하더라도 멀쩡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멀쩡합니다. 예. 무능한데 의외로 멀쩡하다. 그러니까 무능하면서 또라이거나 아니면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또라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대체로 다 멀쩡해요, 그냥. 그러면 우리한테는 제일 나쁜 거잖아. 그렇죠. 포인트가 없는 거죠. 포인트를 잡는다고. 깔 포인트가 없으니까 어렵긴 한데. 네, 지옥의 충청권이에요, 저희들은 지금. 예. 그러니까 시의회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지역이나 회기에 따라서 이슈가 차이가 나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겁니다. 가장 최근입니다. 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3차 본회의입니다. 아마 이것이 그냥 견문이나 넓혀보자는 의미고요. 국회가 하는 일의 축소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때 16회 그냥 지금 이하 회의라고 한다 해가지고 하죠. 예. 네. 여기에서 언급된 안건은 13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과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그냥 이런 의회라 그래. 예. 네.
뭐 일부 조례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 뭐 이런 건데 총 13개 이런 조례가 올라왔고요. 예. 시장이 발의한 것이 6개입니다. 시장도 처리권이 있죠. 정부가 국회에 그 법안 발의하는 것처럼 예. 시장이 발의할 수도 있고 또 교육감이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건. 네. 그리고 시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5개가 있습니다. 예. 출석 인원은 14명. 새누리당 강용수 부의장이 출석을 안 했네요, 이때. 바쁜 일이 있으셨나 보죠. 예. 예. 근데 이게 뭐 진짜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정말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죠. 대표 발의를 했던 의원은 김정봉, 김부유, 장승업, 김장식, 김선무 의원입니다. 예, 5명이 대표 발의를 했어요. 일을 열심히 한 회기였네요, 이번에는. 네. 시장 제출 조례 중에는 세종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조치원읍 신흥 1, 2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조례가 아니라 재개발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인 거죠. 근데 네. 이게 왜냐면 주택개발 사업 전체가 한 1,100억 원 정도 드는 사업이래요. 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100억 원이면 이게 그러니까 말이 특별자치시지 그냥 군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1,100억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1,100억 원짜리 사업을 하는 게 네, 돈이 어딨어. 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이번 회기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안 그러는데 이번 전 회의에서는 네. 선거 몇 달 앞두고 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의도가 뭐냐 이러면서 엄청 까거든요, 시장을. 그래가지고 딴지를 엄청 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새누리당 의원들도? 주로 딴지를 걸었던 건 좀 네. 제가 보기에도 짜증날 정도로 딴지를 걸었던 분은 무소속의 김부유 의원이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재난안전관리 및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재난에 관한 것이 이제 좀 상정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네. 의원들이 제출한 걸로는 벼재배 경영안정 직불금 관련된 것이 있고 네. 소규모 식품 가공 사업 육성 지원 조례 같은 것이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발의한 게 교육감 지금 대행이잖아요. 네. 그렇죠. 교육감 발의 조례는 뭐냐면 학교 교육 분쟁 조정 위원회 관련 조례 폐지 조례안. 그러니까 있는 조례를 없애는. 예. 예,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 예. 뭔가 좀 이렇게 예, 그렇죠. 교육감 조조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교육감직 인수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딱히 뭘 하겠다는 조례안은 아니고 그냥 이제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무적인 것들이죠, 대부분. 네네. 예. 아마 10시 출근인데 누군가가 늦었거나 뭐 좀 미적거리다가 10시 2분에 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오, 칼출근이네, 비교적. 왜 마이크 안 들어오지? 저 조정 좀 해주세요. 뭐 이러면 예, 2분 뭐, 지나갑니다. 예, 예. 의장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예. 그러면은 회의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의정 담당관이 나와요. 예, 여기서는 김성현 씨인데 의정 담당관이 나와가지고 오늘 회의는 어떤 회의고 예. 오늘 뭘 할 거고 어떤 이슈가 있고 5분 발언은 누가 할지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의장이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모두들 알아들으셨죠? 이러면서 자 합니다잉 이러면서 어느 동네 말이야. 다음은 지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이 이어집니다. 바로 5분 발언이 이뤄지는데 이날 5분 발언은 고준일 의원이 복지 정책의 기준 세종시가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합니다. 일종의 연설이죠, 연설. 예. 연설을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뭐 어디서 뭘 했고 어디서 뭘 했는데 우리는 다르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히 유익하진 않아가지고 내용을 정리해 오진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상정된 조례를 처리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의원을 불러드려요. 예를 들어 물뚝심송님이 예를 들어 발의한 안건이다. 그러면은 UMC가 이걸 심사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UMC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듣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러면은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떤데 여기에 좀 그 법리적인 해석에 좀 모호해가지고 뭐 문장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은 의장이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들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의원들이 뭐라 그래요? 의의가 있겠습니까? 뭐 설마.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말 충분히 논의한 내용이거나 이미 의원들이 뭐 15명 되니까 뭐 얼마나 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했거나 아니면 일을 잘 안 하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제가 여기 세종시 의회에서 일어난 모든 회기를 보지 않고 모든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몇몇 안건은 진짜 제대로 논의했던 게 맞아요. 아, 그래요? 시장 불러다가 까고, 뭐, 담당자 네, 불러다가 네, 까고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뭘 어떻게 개선하겠다 해가지고 개선된 사안이 적용되고 이런 게 실제로 있어요. 네. 충분히 논의된 상황도 있고, 어쩌면은 일부 의원들이나 아니면 일부 안건의 경우에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없으란 법 없죠. 이렇게 넘어가는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게 안건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네. 별로 이견이 없을 만한 안건이면 그렇게 가도 되죠. 조례에 관한 조례거나. 예, 예. 뭐 그냥 실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견이 없으니까. 조례에 네. 띄어쓰기 틀린 것 개정 조례안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전광석화 같이 처리를 합니다. 네. 최근 15개 회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정리돼서 올라와 있는데 놀았다기에는 좀 내용이 많더라고요. 다른 의회 것도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쳐 노는 데 있거든요. 진짜 쳐 노는 데 있는데 태안군. 근데 의외로 그렇게 놀지는 않고 네. 좀 그냥 뭐 했더라고요. 뭘 했더라고요. 그래 태안군보다 고성이 더 많이 놀지 않았어요? 강원도 고성. 그런 데는 뭐 하나 만나면.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 도매금의 13개 조례가 통과되고 의장이 그 마지막에 이제 도매로 처리되는 네, 거죠. 네, 왜냐면 네. 이미 그 계약서는 이미 거의 다 이렇게 네, 작성돼 있으니까. 평소에 막 작성돼 있으니까 사인만 한 거죠. 네. 의장이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 말로 세계적인 명품 도시를 명품 나왔죠. 아이씨. 명품 도시를 표방해온 세종시인데 네. 최근에 도담동에 모아 미래도 아파트라는 게 있대요. 네. 이 아파트의 부실 시공이 확인됐다. 아. 세종시 브랜드에 타격이 된다 이런 거 이거 우리 명품인데 어떻게 아파트에 그럴 수가 있냐. 예. 전문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 조치를 해달라고 시의원들한테 당부한 뒤 네. 마무리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원래 10시 10분에 개의했죠. 10시 2분. 10시 2분에 예, 개의했죠. 예. 산회 시각은 10시 35분입니다. 아. 33분 만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회의를 했네요. 예, 산회를 합니다. 네. 원래 이런 건진 모르겠는데 뭐야 이게 33분밖에 일 안 해라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여기 뭐 다른 곳은 몰라도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일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요? 열심히 아니, 뭐 논의를 하고 연구를 이런 많이 걸 하더라고요. 이런 걸 예.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이런 걸 올해 지금 이게 세 번째인가? 올해 세 번째. 근데 이게 뭐 이게 지금 아까 정식으로 말씀드린 게 1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3차 본회의잖아요. 네. 근데 1, 2차 본회의 때는 싸우기만 했어요. 시장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그 조례를 통과시키진 않고.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그동안 논의한 거 일단 통과시키고 다음에 또 싸웁시다 이러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일은 네. 토론하고 질의하는 건 사실 위원회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본회의는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업무는 뭐 청사에 출근하면 위원회 가서 싸우고. 그렇죠. 네. 한 서너 명씩 모여서 네. 고기 둘씩 편먹고 싸우고 막 뭐 그런 네.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회의는 이루어지더라고요. 나머지 이제 의원들은 위원회 자기네 편 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결과를 다 알려주거든요. 네. 야 이거 우리 충분히 얘기했고 이거 그냥 통과시켜도 돼.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까지입니까? 네. 이런 겁니다. 이용의 표현에 의하여 물론 도매금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이 세종시 의원들 같은 매력은 없지만 맨정신인 사람들이 이제 자치단체의 의회 의원들이라면 어렴풋이나마 지방자치가 왜 있는지 좀 알겠네요. 예. 우리 국회 46회, 47회 때 설명해드렸죠. 맞나? 44호회였나? 설명을 해드렸죠. 국회의원이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세종시의 아파트 부실 시공한 거 어떻게 다 모여서 떠듭니까? 그것도 세종시 의회가 얘기할 때도 그냥 10초 얘기하고 물론 돌아보겠죠. 국회의원이 돌아보나요? 제정신인 자치단체 의원을 뽑아놓으면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능력보다 멀쩡한 게 중요해요. 맞아요. 어찌 보면 충남의 미덕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충청도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했는데. 위로 높은 걸 바라지 말고 예. 밑에 하한선을 신경 쓰자. 네, 다시 하는 게 제 한번 철학입니다. 예. 뭐 표주고 싶은 놈 없다고 하신 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떤 놈이어도 상관없어요. 표로 길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냥 멀쩡하면 돼요. 네.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노잼 충청권의 지옥을 뚫고 예. 다음 주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드디어 기다리던 우금미나이즈드 아일랜드 우근민 없는 제주도
제주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심한 해일이 몰아닥친 케이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제주특별자치도 편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유현수 프로듀서와 안외로워 이용 물뚝심송 상임고문이었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